비밀 협약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떠올랐습니다. 자, 지난해 부산시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센터죠. 퐁피두 센터 분관을 부산에 유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이 부산에 들어온다니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협약이 어떤 조건에 체결됐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시고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의 과정과 쟁점, 또 과제들을 함께 짚어보죠. 자,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 미술관, 도서관, 디자인 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죠. 이 센터의 부산 분관 유치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부산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부터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 퐁피두 분관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박영준 시장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에 갔을 때에 네. 퐁피두 센터 관장과 만나서 부산 분관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를 공론화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네. 이후에 오직 시 내부에서 관련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23일에 네. 일단 공식적으로 행정 절차상 시의회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고 네.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서 이 사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네. 비밀리에 이 심의 의결을 했다. 네. 그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네. 근데 이제 이후에 계속 시가 그 기본적인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퐁피두 측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정도의 정보만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번 그 국정감사가 부산시에 왔을 때에 네. 그 모 의원이 이 비밀 협정서를 좀 공개할 수 없느냐, 그렇게 박 시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박 시장은 비밀 협정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강변을 했는데 네. 어쩐 일인지 그 전에 그 위원회 이 비서관이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이 심의한 내용, 특히 그 비밀 협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심의 안건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캡처해서 예. 가지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이 의원이 박 시장에게 이렇게 내밀자 네. 그 상황 자체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들도 네. 그 비밀 문건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건 정말 그냥 있을 수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협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네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거죠. 네. 일단 그 심의 내용들, 또 협약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표면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계적인 미술관이 부산에 들어온다, 또 예술공원이 조성된다, 지역 예술계한테는 좀 좋은 소식처럼 들려지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와서 부산 지역의 어떤 문화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네. 정말 이거는 크게 환영할 일이고 네. 시민들이 박수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진행 내용이나 협약 문서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네.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선 이 문화 정책이 잘못 기획되어 있습니다. 문화 정책이 무슨 말이냐면 이 21세기 지금의 문화 정책의 기조는 이 지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컬을 통해서 글로벌화해 가는 것이 문화 정책의 어떤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는 기존 부산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부산 지역의 미술을 세계화해 나가는 문화 정책이 온당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프랑스 뽕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해서 세계화시켜 나간다는 이 발상 자체는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그게 이제 큰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산 지역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 미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세계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거죠. 정책 자체가 지금 방향이 뒤바뀌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네. 이 뽕피두와의 어떤 협상을 비밀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뽕피두와 협의한 그 협정서를 보면은 비공개 협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특히 무슨 안보라든지 정치적인 정말로 비밀로 해야 될 어떤 협상 같으면은 비밀 협상이 필요하지만은 이 문화를 주고받고 교류하는 어떤 문화 정책의 실현을 비밀 협상으로 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상호 교류가 원칙이고 네. 상호 입장을 존중해야 되고 세계 각국의 문화가 각 민족 문화의 어떤 그 독립성, 개별성, 자율성을 인정해야 되는 어떤 평등한 입장에서 어떤 문화 교류의 협정이 이루어져야지 비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의회에 제시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심의 문건에는 처음 그 발의를 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부산시는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 문화사업을 추진을 해온 겁니다.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부산시 그 지역문화조례 14조에 의하면은 부산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비밀리에 바로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를 의결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문제죠. 네. 그 세 가지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네. 짚어보면 문화 정책이 잘못 기획됐다. 그다음에 비밀 협상, 또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협상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 상황은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시에서는 절차상 공론화가 어렵고 양해 각서는 일정 시점 전까지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시의 담당 실무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네. 이 절차상 공론화가 어렵고 왜냐하면 비밀 문서로 비밀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해각서는 일정 시점까지 공개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대책위원회는 시의 반대 토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 토론회 공론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네. 네. 근데 이제 부산시는 네. 일단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부산시도 역시 협의를 우선 제안해 왔습니다. 네. 그게 뭐 한 달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대책위원회가 부시장, 문화국장, 과장 그리고 부산시 실무 담당자
기업들과 만나서 네. 시민과 함께 공론화를 해보자. 음. 그렇게 일자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기로 협의를 하고 그 방법을 논의를 했는데 방법을 대책위원회에서 우선 제시해봐라. 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했느냐면은 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좀 공정하게 찬반 양론이 토론을 좀 정말 깊이 있게 해야 되니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 찬반 양론자들 동수로 구성을 해서 토론을 좀 심도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찬반 투표를 해서 그 찬반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우리도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시는 갑자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시하고 협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한 달 전이었습니까? 그게 몇 주 전입니다. 이미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예. 이런 그 협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지난 7월 15일 날 시가 단독적으로 네. 남구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한 뽕피드 분관 유치와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을 놓고 시민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죠.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날 있었던 예. 토론회 아닌 토론회로 알고 있는데 예. 지난 시민 설명회에서는 시 관계자가 해외 전시협약의 특성상 조건을 좋게 하려고 비밀 계약이 불가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밀 협약서가 그렇게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의 어떤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15일 날 설명회 때 국장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해명 내용 중에 하나는 그렇게 협상이 끝나면은 이 비밀 문서도 다 공개가 된다.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비밀 문서 협약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 비밀 문서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비밀 유지 의무는 본양의 각서의 서명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국장이 협상이 끝나면은 공개하겠다.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해명했던 내용과 좀 상반되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비밀 문서 자체도 정확하게 실무국장이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해 10월에 이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양해각서를 공개했잖아요. 박형준 시장은 퐁피도 부산센터는 서울과 달리 영구적이다라고 말했거든요. 협약서에서 언급한 또 적혀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그 비밀 문서에도 보면은 이 계약 기간을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이 끝나면은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그 협약 비밀 문서 내용에는 기존 지금 뽕피도가 서울에 있는 하나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이 하나하고 맺은 협약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한국에다가 2개의 뽕피드 분간 유치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 협약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뽕피드는 일방적으로 어떻든 분간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지금 자기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재정난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밀협정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뽕피드 분간 센터 분간을 설립해주는 건축비, 그 다음에 뭐 기획전 상설전 비용, 그의 로얄티 비용 등등 다 부산시가 돈만 가져들고 실제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은 부산시가 못 가져갑니까? 그 수익은 이제 1차적으로 그 전시 때 오는 관광객들, 네. 관람객들의 수입을 추산하고 있는데 네. 그 수입으로는 이 분간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추정해 놓은 내용으로도 네. 7, 80억 1년에 결손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세금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결국 이건 뭐
7, 80억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운영비하고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등등 다른 부대 비용 등등 하면은 이 결손 금액 이상의 어떤 세금으로 막아야 될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협약서 내용을 좀 지켜보죠. 퐁피두 측이 부산 분관의 점유권을 갖고 부산시는 재개발 비용과 운영상 책임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약 구조처럼은 보이지 않는데 국내외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뭐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뽕피드가 자기들의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일방적으로 뽕피드 분관 유치를 했던 그 각 나라의 분관하고 네. 이런 비밀 협정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분관을 설치해서 그 기획전이나 상설전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뽕피드가 기획전을 만일에 부산 분관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럼 그 수익금을 가져가면서 국제적인 통상으로는 부산시에다 세금을 일정 퍼센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협정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그 세금조차 부산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지금 협정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관례는 국제적인 어떤 관례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관례거든요. 네. 문제가 이건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네. 또 부산시가 원하는 전시를 자유롭게 기획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점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유 기간 동안에 기획전 상설전을 하는 기간 안에는 네. 부산의 어떤 작가들의 기획전을 그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밖에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기본 이제 부대 공간을 활용하라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문화 주권을 완전히 그 포기한 어떤 그런 협약 상태인 거죠. 네. 또 양해 각서가 영어, 프랑스어로 작성됐고 협약도 프랑스법에 따라야 한다는 그 지적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부산시는 분쟁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는 건 작품의 소유권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게 국제 관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이 협약서를 읽으면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협약 문건을 특히 언어 사용해서 했을까? 아니 이해가 되지 프랑스랑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랑 이렇게 협약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프랑스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 국어가 두 개의 계약서가 그렇죠.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 더 그게- 필요하다면 영어? 네, 이렇게 그게 필요한 거 기본이죠. 아닐까요? 그게 기본이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말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근본이거든요. 뿌리 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어떤 근본 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문화 자체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문화 사업에 큰-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문화 교류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꼭 씁니까? 기본적이죠. 그건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기본도 안 된 계약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예교 관련 그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없다. 거죠. 거의 없다. 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부산시가 왜 퐁피두를 하려는 것 같으세요? 그 이유를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제가 해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은가. 아니 문화사업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왜 퐁피두인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네. 2023년 전에 이미 이 세계적인 미술관 설치 용역을 숙명여대 팀에게 주었더라고요. 주어가지고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네. 제가 그 용역 결과서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뽕피두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른 미술관들은 아주 뭐 그냥 편의적으로 적절한 어떤 자료로서 활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뽕피도와의 어떤 비교 검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작성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였군요. 뽕피도 이상의 어떤 미술관들에 대한 언급은 네. 전혀 없어요. 그런 어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 작업을 시가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네. 자, 뭐 부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부산이 문화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나오시마를 성공적인 사례로 들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400억 원에 이를 거라고 추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부산시가 이제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그건 역시 그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부산시 자체에서 관련된 공무원들 몇 사람 그리고 용역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자문을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 등등 몇 해서 시장이 주관해서 이 자기들 안에서 공유를 하고 이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의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은 다른 유럽의 몇 개 그 자연과 함께 결합된 미술관 소개는 하고 있는데 그건 인터넷 자료를 전부 활용한 내용들이었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실제 현장 방문은 일본의 나오시마 섬에 간 것은 확인이 되고 그걸 이제 주로 한 겁니다. 근데 일본 나오시마의 어떤 미술관 건립하고 네. 이기대 예술 그 공원 조성에서 뽕피드 분관 아트 센터라든지 숲속 갤러리 이 그 계획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오시마인 경우에는 그 섬이 완전히 폐촌이 됐습니다.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섬을 그것도 일본의 그 관련된 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네. 개인 회사가 그 땅을 사가지고 개인적인 자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30년 이상 계속 조성을 해와서 지금의 세계적인 어떤 나오시마 섬의 어떤 예술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은 그들이 처음 시도했던 기획의 어떤 바탕이라든지 네. 방향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이 이기대 예술공원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기대 예술공원 이 그 근본적인 용역을 하면서 누가 용역을 했느냐면은 가가건축 안용대 대표가 이걸 주로 맡아서 했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정말로 그 질타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네. 자기는 뭐 최대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뽕피드 센터하고 아트센터, 숲속 갤러리, 파빌리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천혜 지질공원인 이기대 공원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런 그 작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예술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이 공원에 대한 자연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이대 공원이 가지고 있는 지질 공원으로서의 의미와 지금 분포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들 또 우리가 계속 보존해 가야 될 자연의 어떤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제대로 포진해 있는지 지금 살고 생존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정밀한 밑바탕의 어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에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그런 작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냥 지금 좀 그 땅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특히 지금 뽕피드 센터가 들어설 그 공간은 옛날부터 일본의 그 광산지였습니다. 구리 광산이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는 암석이 이렇게 존재해 있고 지금도 그 뚫어진 어떤 부분들을 다시 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이 구리의 어떤 그 유해 성분이 계속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임시로 지금 모래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동수 박사님이 그분은 의사입니다. 네. 그 땅 위치도 좋고 전경이 너무 좋아서 그걸 사유지로 샀습니다. 네. 사가지고는 부인이 아주 전통 공예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예 전시관으로 지어보겠다 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시도를 해서 이제 건축 관련자 설계자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맡겼더니 그 실무자들 결론이 여기에는 계속적인 해풍, 바람 그리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공예 전시관을 설치할 경우에 해풍 때문에 바다 소금 때문에 소금기 때문에 공예품이 제대로 보존될 수가 없다. 여기는 이런 이 전시관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예품도 안 되는데 미술품이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 전혀 어떤 분석이나 대책은 제대로 지금 정리돼서 보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충격적인데 제가 지금 충격적인 건 환경 영향 평가가 없었다는 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자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용역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 평가 결과물도 없고 용역 평가 어떤 계획도 없었고 그저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네. 가가건축 안용태 개인의 어떤 그런 밑그림 그것만 가지고 지금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용역인 경우에는 시민들과 열린 공론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가 뭔지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 사전 작업 과정 없이 이 안이 만들어지고 시혜가 전달이 되고 시가 그냥 이걸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퐁피두 분관 유치와 이기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이 빠진 문화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남은 시일 동안 어떤 절차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일단 저 생각은 시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시가 경청하고 그 문제를 공유하면서 이건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을 일단은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전혀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저 시민들은 시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굉장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관광 수입도 엄청날 것이다. 그런 허구적인 숫자만 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이 뭐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인다면 좋죠.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이 부산에 온다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자연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시민들과 정말 의미 있는 찬반 양론이 네. 격렬하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열린 토론회를 시민들 중심으로 가지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고 15일 날 일방적인 시민 설명회로서 계속 추진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죠. 네, 부산시가 저희가 나눈 인터뷰를 좀 보고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죠. 정말 제가 비밀 협약서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왜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떠올랐습니다. 을사늑약이. 그것도 전혀 그 일본하고 우리 주권을 넘겨주는 협약 아닙니까? 네. 그 결국 우리가 일제 강점을 통해서 그 치욕의 역사를 경험해 왔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저는 을사늑약이라고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박영정 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은 저희 대책위원회는 박영전 시장 퇴진 운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문화도시 부산을 향한 시도 자체는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일수록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먼저 수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남성호 교수님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죠.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